릴리안 마르 살인 사건, 붉은 스카프와 과부의 시신. 198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과부가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안겼다. 사건 당시 목격자도 없었고 뚜렷한 증거도 부족해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범인을 밝히는 데까지 6년이 걸렸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이며 경찰은 이 난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1982년 11월 19일 오후 7시경 해리 마르와 그의 약혼녀 패트리샤는 저녁 외출을 나섰다. 그 시각 집에는 해리의 어머니 릴리안 마르 일명 도나리만 홀로 남아 있었다. 자정 무렵 해리는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복도로 들어선 순간 그는 끔찍한 광경에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린 채 피 웅덩이 속에 누워 있었고 하반신은 나체 상태였다. 얇은 셔츠는 몇 개의 단추가 떨어져 나갔으며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흐트러져 있었다. 붉은 스카프가 피로 물든 채로 어머니의 목을 강하게 조이고 있었는데 가족 중 누구도 그런 스카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나이든 여성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이 목이 졸려 살해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릴리안 마르는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다저 스타디움 근처, 이전에 엘리시언 공원으로 알려진 지역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고 이웃은 대부분 중국계 아시아인들로 모두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들이었다. 릴리안은 이웃들로부터 조용하고 교제를 즐기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녀의 집은 3층 구조로 1층은 차고, 2층은 거실, 3층은 침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두 경로는 차고를 통해서나 2층의 창문을 통해서였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범인이 2층 유리창을 칼로 잘라내고 그곳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층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거실 커피 테이블 위에 있던 유선 전화기는 선이 뽑혀 있었다. 거실 뒤쪽에는 주방과 식당이 있었다. 피해자의 침실에서는 릴리안 마르의 혈흔이 묻은 바지가 돌돌 말려 침대 밑에 버려져 있었다. 그 근처에는 셔츠의 단추 몇 고데기, 카펫 위에 정액으로 보이는 희끄무레한 액체, 침대와 바닥에는 피해자의 침실에서부터 복도에 이르는 여러 혈흔이 발견되었다. 해리의 침실에서는 침대 옆 서랍장과 책상이 뒤져져 있었으며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범인은 금목걸이, 돈이 들어있던 봉투, 권총, 시계 등 몇 가지 물건을 가져갔다. 2층의 전화선과 마찬가지로 해리의 침실 외부 전화선도 끊겨 있었다. 경찰은 범인이 릴리안 마르의 침실에서 그녀를 먼저 공격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복도로 이동했거나 범인에 의해 옮겨졌으며 복도에서 폭행을 당한 후 범인이 가져온 스카프로 목이 졸려 살해당했다. 범인은 침실을 뒤지고 여러 물건을 훔친 뒤 거실의 옆문을 통해 달아난 것으로 보였다. 범인이 침입했을 당시 릴리안 마르는 아마 잠을 자고 있었을 것이다. 성폭행 직전에 그녀는 저항했을 가능성이 있다. 범행 후 범인은 해리의 방으로 이동했으며 이 틈에 릴리안 마르는 자신의 방을 나와 복도로 기어가 전화를 잡으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범인은 돌아와 그녀를 발견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가장 주목할 만한 증거는 피해자의 목 뒤쪽에서 발견된 옅은 갈색 머리카락 한 가닥이었다. 이 아시아계 가족 중에서는 누구도 그런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살인 사건은 지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후 부검 결과는 경찰에게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부검 결과 릴리안 마르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사망 전 머리 뒤쪽에 묻인 물체에 의한 외상을 입었으며 오른쪽 어깨, 눈꺼풀, 입술 안팎, 턱 아래, 귀 뒤쪽에도 부상이 있었다. 모든 부상은 상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인은 피해자를 공격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었다. 마르 씨의 혈액형은 AB형으로 판명되었지만 일부 혈흔은 A형 혈액으로 나타났다. 법의학자들은 이것이 범인의 혈액형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 단서는 사건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 인구의 약 40%가
A형 혈액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낯선 지문은 존재했지만 당시 지문 분석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 수동으로 용의자의 지문과 대조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던 사람들뿐 아니라 지역의 악명 높은 폭력배들까지도 지문을 채취해 대조했으나 일치하는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된 머리카락 샘플을 통해 범인이 백인이라는 정보만 얻을 수 있었고 다른 단서는 없었다. 경찰은 사건 기록을 되짚어보던 중 릴리안 마르가 사망하기 2년 전부터 수십 명의 중년 여성과 노년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성폭행을 당한 후 목 졸려 살해되었으며 이 범인은 동부 할리우드 교살자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었다. 경찰은 처음에 릴리안 마르도 이 범인의 희생자라고 믿었다. 마르 씨의 사망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이 연쇄 살인범은 결국 체포되었다. 그의 이름은 브랜든 톨머로 1981년부터 1984년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32건의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은 톨머의 지문과 머리카락을 릴리안 마르 사건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와 비교했으나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톨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릴리안 마르 살인 사건은 단서 부족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사건을 맡았던 조사팀은 가까운 미래에 법의학 기술이 발전하여 수집된 증거를 통해 범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릴리안 마르가 사망한 지 4년 후 지문 분석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과거 미해결 사건들이 재조사되던 중 경찰은 릴리안 마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캘리포니아 폴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용의자 잭 거스 파넘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르가 사망한 지 2달 후 파넘은 다른 살인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이후 그의 지문은 법의학 시스템에 등록되었고 경찰이 오랫동안 찾던 지문과 완벽히 일치했다. 수사관들은 즉시 캘리포니아로 이동하여 파넘의 머리카락 샘플과 혈액 샘플을 수집하려 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도소의 의료실에서 법의학 팀을 본 파넘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초기 신문에선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파넘은 릴리안 마르의 죽음과 자신은 무관하며 그녀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형사가 용의자의 머리카락과 혈액 샘플을 채취하라는 법원 명령이 있다고 언급하자 파넘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경찰과의 협조를 거부했다. 결국 수사관들은 그를 억누르고 필요한 증거를 강제로 채취해야 했다. 머리카락, 혈액, 그리고 정액 샘플은 즉시 감정되었다.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릴리안 마르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완벽히 일치했다.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릴리안 마르 살인 사건은 마침내 범인을 밝혀냈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파넘은 릴리안 마르에게 저지른 범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붉은 스카프는 범행 도구로 사건 전 미리 준비해온 것이었다. 파넘은 잔인한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파넘의 재판에서 그는 자신의 범죄를 변명하기 위해 둘러대려 했다. 그는 릴리안 마르를 성폭행한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처럼 젊고 건장한 남성에게는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강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목격하고 비명을 질렀기 때문에 그녀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파넘의 어떠한 감형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는 파넘은 위험한 범죄자이며 그의 희생자들에게 끔찍한 악몽을 선사한 살인자로서 양심이 없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며 단순히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단언했다. 1989년 2월 파넘은 그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2003년 1월 그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는 기각되었다.